자, 오늘은 교과서 문제 풀이를 좀 할 건데 이미 한번 다 풀고 한 사람도 있는데 자꾸 까먹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풀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문제들은 스킵을 하고 해볼게요. 자, 일단은 주었던 프린트의 4페이지 지수로그의 4페이지에 25번. 이 문제는 활용 문제 중에서 쉬운 편이지.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어쨌든 수면의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고, 뭐 수면의 빛의 세기가 있겠죠. 뭐 환경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수심이 d 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수심이 d지, I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10m면 I10, 뭐 100m면 I100,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풀어야 되는데, 수심이 3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수심이 D니까 D가 3일 때 빛의 세기, 그게 I3이죠? 그지? 가 누구야? 수심이 11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 그게 D가 이제 11이니까 그 친구가 여기가 이제 D가 11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I의 11이 되겠지? 의 몇 배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등식으로 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얘는 I 세제곱이 I 세제곱 I3라고 할까? 세제곱 아니죠? I3이 I11의 몇 배? I11에서 뭘 곱하면 I3이 되느냐죠? 나는 지금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양변을 I11로 나누면, 그죠? 여기가 이제 I11이 이렇게 나눠지면 이쪽이 이제 밑에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얘가 이거 뭐야? I11이 이제 내려가지는 거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I11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I11분의 I3을 구하면 되고, I11은 얼마인가? I11은 이 식에다가 11을 넣는 겁니다. 여기다 11을. 그러니까 D에다 11을 넣으니까 11을 넣으면 I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11이니까 5.5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I3을 구해야 되니까 I3은 뭔가 봤더니 I3은 D에다가 이번에는 3을 넣는 거죠. 여기다 3을.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니까 I0에 곱하기 10에 0.5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근데 I0랑 지워지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했던 거는 지금처럼 지워지니까 답은 위치 같은데 나누기를 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5.5를 뭐 해줘야 돼요? 빼야 되죠? 그지?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꿔서 답은 10에 마이너스 1.5 더하기 5.5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따라서 10의 4제곱 만원이죠. 만배가 되게 되겠습니다. 4개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하나 풀었고, 뒤에 넘기셔서 뒤에 넘겨서 뭐 나타내라 보여라 뭐 우리 수행평가도 했었고, 증명해보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46번은 지구에서부터 뭐 이게 사실 파색인데 뭐 그냥 PC라고 하는 단어니까 그냥 R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R이 거리,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냥 R만큼 떨어져 있는 별의 등급을 M이라고 하고, 그때 절대 등급이 M이고 겉보기 등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럼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밑에를 보고 계산하는 거죠. 문제를 봤더니 절대 등급을 구하래요. 절대 등급을 라지 m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지? 뭘 주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R 자리에 누가 있냐면 얘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R이 10에 마이너스 5.3 이란 소리고, 그때의 절대 등급을 구하라고 했고, 그때 겉보기 등급이 스몰 m인데 여기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7이죠. 그러니까 얘는 겉보기 등급이 이게 스몰 m인데
m이 마이너스 26.7일 때 라지 m을 구하시오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요 관계식에다가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라지 m을 구하시오. m은 스몰 m이 이 m이 마이너스 26.7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갖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6.7 더하기 5 로그 r이 10의 마이너스 5.3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3제곱 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6.7에 더하기 5에 로그 안에 진수를 먼저 정리를 하면 얘가 10에 위에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 친구가 10의 밑이 같은데 똑같죠. 또 나누니까 빼야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가 10의 6.3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이 6.3을 앞으로 떨구게 되면 마이너스 26.7에 더하기 5 곱하기 6.3에 로그 10은 1이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다고. 그죠? 계산하면 답이 얼마인가 봤더니 마이너스 26.7에 5, 6에 30에 3, 5, 15니까 31.5가 돼서 답은 얼마가 나오니? 답은 4.8 나오게 되겠죠. 그지? 아닌데 4. 아니 31. 미안. 더하기 100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맞나?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26.7 31.5 그러니까 이 흔히 뇌정지인가? 맞습니다. 맞네요. 아까 전에 계산한 게 맞구나. 4.8이 맞습니다. 미안. 제 답은 4.8이 되겠어요. 4.8 됐어? 더하기 되기 잘 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됐고. 뒤에 넘기시면 먼저 여기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몇 개 나와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서 47번은 중단 마무리는 47번은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실수인 건 특별하니까 제곱근을 쓴다고 그랬고 세제곱하면 16이 되는 것. 이게 A입니다. 그죠? A. 그 다음에 64의 4제곱근은 양의 실수. 64의 4제곱근 4제곱을 하면 64가 되는 것 중에 양수니까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안 쓰셔도 되고 이게 B다. 정리를 하면은 세제곱근 16이 이게 이제 세제곱근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이 A고 얘는 4제곱근 64가 2의 6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2의 4분의 6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분의 B 값을 구하시오니까 B가 분자 2의 2분의 3 분모가 A니까 2의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지도끼리 또 빼주기를 하면 답이 나오는데 2의 6분의 9에서 8을 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의 2분의 1 2의 6분의 1이 답이겠지. 그래서 답은 2의 6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48, 49번은 여러분이 계산해보고 50번도 단순 계산입니다. 그죠?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는데 이거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걸 많이 까먹었더라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면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5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2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 2의 5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32 더하기 16 더하기 8이니까 계산하면은 56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5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56을 소인수분해해서 56이 7, 8에 56 8이 2가 3개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죠. 그래서
그래서 얘는 약수에게서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한 후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거죠. 그지?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얘는 두 개를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답은 8개. 자, 그 다음에 51번 같은 것도 좋은 문제기도 아니야.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51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던 거고 쉬워. 오히려 이런 게 쉽습니다. 자연수가 되도록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정리를 해. 3에다가 얘가 3 루트 3의 제곱에 n분의 6인데 이 친구는 3에 곱하기 3의 3분의 2죠. 그럼 얘가 1이니까 그 n분의 6. 그러면 이 친구가 지름끼 위치 같은데 곱하니까 지름끼 더하면 1 더하기 3분의 2.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n분의 6이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3에 두 개 서로 곱하기를 하면은 n분의 10이 된다. 그러니까 3의 n분의 10이 자연수가 돼야 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n값이 예를 들어서 뭐 n이 뭐 7이다. 그럼 얘는 7제곱근 뭐 3의 10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건 루트가 생기니까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분모인 n이 1이 돼야 돼. 약분이 돼서. 그러니까 n이 1이 된다는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연수가 되면 n이 분모가 1이 돼야 돼. n이 1이 아니라 분모가 1이 되게 하는 n값은 분자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이니까 10의 약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10의 약수니까 n 얼마니? 1, 2, 5, 10이 되겠다고. 그것들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0을 하면 답이겠죠. 답은 18이 답이다. 그죠? 쉽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52번은 두 실근을 알파 베타고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근이가 나오면 뭐 자동이죠. 두 근의 합은 가운데 있는 거에 반대부호니까 마이너스의 반대부호는 2고 두 근의 곱은 끝에 있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죠. 써놓고 다음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밑이 같은데 나누고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지수에서 밑에 있는 지수를 빼기 고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친구는 2의 알파분의 1 2의 알파의 역수니까 역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래서 2의 여기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기 2의 지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보이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는 바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될 것 같고 해결됐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물어본다. 알고 있는 게 가운데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물어본다. 베타 마이너스를 물어본다. 그러면 항상 내가 구할 것을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제곱을 한다.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곱셈 변형식 한번 써주고 계산하면 얘가 이제 2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8 그래서 8 12가 됩니다. 누가? 한번 다시 써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2가 된다고요. 그러면 제곱이 사라지면 우변은 무조건 뿔마루트 씌워주기. 그래 놓고 뿔마가 두 가지니까 한번 그런다 문제를 꼭 보세요. 보면은 단이라는 조건들이 있다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란 얘기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니까 뿔마 중에서 누구만 된다? 뿔마 중에서 얘는 플러스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루트 10이니까 꺼내주면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해보니 2에 루트 3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게 2 루트 3이었으니까 2 루트 3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2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일로 갈까? 정리를 하면 2에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을 하면 6제곱 빼기 2의 제곱이죠. 64 빼기 4니까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변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은
그 로그의 존재 조건,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은 딱 보고 밑은 입에 붙이라고 했지. 밑은 1이 아니고 밑은 양수다. 그리고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양수다. 그럼 x 빼기 1이 안 되려면 x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2항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넘겨도 됩니다. x는 2가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x는 1보다 크다. 얘는 넘어가면 x는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셋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수직선 그리고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는 안 돼. 그 다음에 6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요 범위에 있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구나. 자연수 값의 합을 구하시고 자연수는 여기 3, 4, 5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정답. 자, 그 다음에 54번은 보면 이쪽은 밑이 A, 이쪽은 밑이 B. 이쪽은 밑이 A, B. 다 다른데 항상 셋 다 들어있는 숫자가 보이면 좋겠다. 5니까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을 밑으로 해야 돼. 뒤집자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 5의 A 이거 두 개 서로 바꿔주면 기존에 있던 수의 역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로그 5의 B가 3분의 1일 때 너를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다음 값은 뒤집기 5의 AB분의 1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의 성질을 써서 로그 5의 A 이거 이렇게 짧게 썼대.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5의 B분의 1이니까 갖다가 로그 5의 A가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가 3분의 1 갖다 대입해 주면은 6분의 5분의 1, 5분의 6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55번은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이 친구의 역수가 얼마냐면 로그 C의 A 서로 바꾸면 역수니까 3이죠. 3분의 1의 역수. 얘는 뭐 2분의 1. 그래서 지금 이미 3개 중에 하나, 둘, 3개 중에 얘는 여기 값이 써있네. 2분의 1. 여기 값은 뒤집기해서 3. 이 친구만 요거만 구하면 된다고. 로그 A의 B만 구하면 돼요. 로그 A의 B. 근데 잘 보면 여기 둘 다 누가 들어있냐면 C가 들어있다고. C가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 다 뒤집기를 하면 밑을 이제 C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뒤집기 합니다. 그게 얼마냐면 로그 C의 B가 2분의 1의 역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로그 A의 B를 구해야 되는데 로그 A의 B를 지금 현재 밑이 C인 친구들을 알고 있으니 밑변환 공식을 써서 로그 밑을 C로 바꾸고 항상 밑은 밑으로 슬프지만 밑은 밑으로 이렇게 진수는 위로 간다고 했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로그 C의 A가 여기 위에 3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로그 C의 B가 2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AB는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2. 따라서 답은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얘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6분의 7에다가 6분의 18을 더하니까 6분의 25가 정답이 되겠다. 중간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교과서 문제는 보자마자 팍팍팍 풀게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뒤에 넘기셔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그리는 것들 점근선, 정의역, 치역 그리는 거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쪽도 넘어가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활용 부분인데 활용 부분이야. 얘가 14번을 보시면 12페이지에 어떤 제약회사의 비타민제는 복용한 후 몸에 흡수 1시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있었던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 있었던 양을 A라고 하면
이 친구는 1시간마다 A의 반인 2분의 1 A가 되고 또 1시간이 지나면 그거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엔 8분의 1이 되고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1시간마다 2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으니 그래서 n시간 후에는 2분의 1 몇 번 곱한 거니? n번 곱하니까 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n시간 후에 그 몸속에 남아있는 비타민의 양은 처음에 A만큼이었으니까 n시간 동안에 2분의 1을 n번 곱했으니 얘가 되는데 얘가 처음 복용한 양의 12.5% 12.5%가 100분의 12.5 1000분의 125예요.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잘했던 사람들 하면 바로 약분한 8분의 1이지 8분의 1 A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입니까? n시간이라고 했으니까 n값이 얼마일 때 이 결과가 8분의 1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얘가 n에다 뭘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됩니까? 물어본 거죠. 따라서 답은 n은 3시간 후가 되겠습니다. 3시간 후가 답이에요. 쉽게 생각하자. 그죠? 얘는 1시간마다 양의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바로 보면 밑에 75번은 반감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엄밀하게 하진 않았어요. 엄밀하게 하진 않았고 그냥 반감기는 그 처음에 있었던 양의 반이 되게끔 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는 거야. 응? 얘들아? 응? 그래서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뭐 한번 풀어보면 반감기는 얘는 그러면 1시간마다 얼마씩을 곱해가서 줄어들겠죠. 일정한 비율로 얘가 이제 줄어드니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정한 비율이라는 건 매 시간마다 몇 배씩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문제야. 그럼 1시간마다 내가 몇 배씩 줄어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배를 곱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8시간 동안에는 1시간마다 R을 곱하는 거니까 R을 8번 곱한 거겠죠. 그지? R을 8번 곱하면 그때 그 양이 처음 양의 반이 된다. 2분의 R에 8번 곱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A는 생각했어요. R을 8번 곱하면 처음에 반. 그거 2분의 1이 된다. 그 얘기야. 응?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1시간마다 곱해야 되는 것이 봐봐요, 얘들아. 1시간마다 곱하는 게 R배인데 그럼 R은 뭐니? 그럼 R은 이 식에서 8분의 1을 해주면 이 친구는 8분의 1 하면 이때 R 값은 2분의 1에 8분의 1이야. 그죠? 그러면 t 시간이 지나면 그죠? n 시간도 좋고 t 시간도 좋은데 보통 반감기는 시간 타임을 써서 그럼 얘를 t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면 t 시간 후의 양 t 시간 후에 남아있는 양은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 r을 t번 곱해줘야 된다고. r 곱하기 이걸 t번 해야 되니까 r의 t제곱을 하게 되는데 그게 2분의 1에 8분의 1에 t를 곱했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t시간 후에 처음의 양보다 남아있는 양은 지금 밑줄 친 이만큼의 양이 됩니다. 응? 이걸 잘 생각해보면 반감기가 8시간이니까 얘가 여기 밑에가 8이 된 거야. 만약에 반감기가 뭐 10시간이었다 그러면 이 밑에 여기가 10분의 t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반감기가 뭐 광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년이었다 그럼 1000분의 t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얘는 그래서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반감기가 만약에 x라고 하면 x년이라고 하면 그때 얘가 t년 후에 남아있는 양은 2분의 1에 x분의 t라고 하시면 되죠. 응? 조금 문자 x라고 써서 좀 헷갈리긴 할 수 있는데 반감기 x라고 하지만 반감기는 보통 주어진 상수니까 x라고 하지 않고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반감기를 a년이라고 하면 2분의 1에 a분의 t만큼 t년 후에 남아있는 양이 된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수업 시간이든 뭐 여러분들 질문할 때. 근데 얘는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세볼게요. 몸소 나는 처음량의 16분의 1이 되는 것. 처음량을 또 A라고 하면 A의 T 시간 후에 있는 양은 남아있는 양은 2분의 1의 8분의 T라고 표현합니다. 가 누구의? A의 16분의 1이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아까 쓴 이 식이 16이 되게끔 하는 T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8분의 T가 4가 돼서 T는 8이 4번 8, 4, 32 그래서 얘는 32시간이 이 문제의 답이야. 그죠?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8시간 걸린대. 그럼 천천히 해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빨라요. 처음에 1만큼의 양이 있었으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게 또 반으로 줄어들면 4분의 1이 되는데 8시간이 걸리겠죠? 응? 8시간? 네, 8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걸 또 반으로 줄이는데 8분의 1 되는데 8시간이 걸려. 또 반으로 줄이면 8시간이 걸려. 8시간씩 몇 번 걸려? 8시간씩 4번, 32시간 걸린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응? 뭐 이렇게 식 이쁘게 뭐 이렇게 응? 써서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반감기 문제가 나오면 말 뜻을 알고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79번으로 가보면 반감기가 30년이에요. 반이 되는데 30년이 걸려. 그럼 반 32분의 1 이하가 되는 거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32분의 1 이하가 된대. 그럼 31분의 1이 되는 시간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32분의 1부터니까. 사실 이거 부등식인데 그냥 쉽게 풀어버려요. 왜냐면 32분의 1이면 2분의 1 몇 번? 반으로 되는 게 몇 번? 5번 들어가면 되죠. 근데 2분의 1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원래 있었던 것보다 양이 반이 되는 시간이 30년이니까 이 말은 30년씩 몇 번 기다려야 된다? 5번. 150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150년 후 라고 그냥 풀라고 그랬죠. 이렇게 풀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78번은 이게 내가 책의 오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는 이겁니다. 0.25초마다 3분의 2배만큼씩 줄어든다. 그러면 3분의 2배면은 이 문제가 맞으려면 여기가 80일이 돼야 돼. 80일.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아마 책의 문제랑 다르거나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0.25초마다 3분의 1배씩 줄어들면 딱 맞습니다. 답도 맞고. 자, 사람의 눈이 지각하는 빛의 세기가 0.25초마다 3분의 1배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0.25초마다 3분의 2배가 줄어들어 3분의 1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국어 문제라 0.25초마다 원래 3분의 1이 된다. 0.25초마다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세기가 0.25초 3분의 1. 그러면 0.25초마다 3분의 1배만큼 줄어든대. 그럼 0.25초가 4분의 1초잖아.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초마다 3분의 1만큼 곱한대. 근데 얘는 문제가 243분의 1 이하가 된다면서요. 243분의 1은 3분의 1 몇 번? 5번이야. 그잖아요? 그럼 4분의 1초마다 3분의 1 한 번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5번 곱해주면 4분의 1초가 몇 번? 4분의 1초가 5번 지나면 돼요. 답은 4분의 5초 후가 답입니다. 그냥 좀 빠르게 풀었는데 식으로 그냥 어렵게 풀지 말고 지금처럼 지수 문제들은 로그 문제는 이게 딱 안 떨어질 수가 있어. 로그 문제는 딱 안 떨어져서 왜 안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지수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주니까 얘는 지금처럼 풀어도 괜찮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 계산을 해야죠. 단 뭐뭐로 계산한다. 그죠? 단 뭐뭐로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지수랑 식은 똑같은데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얘는 82번을 보시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 광고를 시작한 후에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 매주 또는 매일 특정한 값을 곱한다는 얘기. 몇 배씩 늘어난다는. 그거 모르니까 알배라고 하는데 5주 뒤면은 처음 인지도의 몇 배? 2배가 된대요. 광고의 인지도는 매주 한 주. 매주라고 하면 얘가 1주죠. 1주에 몇 퍼센트 늘어날 거 예상되는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주에 몇 퍼센트 늘어날 거, 몇 퍼센트 늘어날 거 예상되는지 구하시오. 근데 원래는 뭐 1 플러스 R 퍼센트씩 늘어났다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야, 이게 뭔 소리야? 그럼 매주 늘어난대. 몇 배씩 늘어난대. 얘는 매주 뭔가를 곱하는 거예요. 매주 R배씩 늘어난다고 하자고요. R배. 응? 매주 1주마다 R을 곱하는 거야. 근데 5주니까 처음보다 몇 번? 처음에 인지도를 A라고 하면 한 주 지날 때마다 거기다 R을 계속 곱하는 거야. 그러면 5주가 지나면 AR 5제곱이 되겠죠. 그지? 근데 그게 처음 인지도 A의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될 걸로 예상했다. 2배가 되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처음 인지도는 필요 없고 R의 5제곱이 2라는 소리야. 그럼 R의 5제곱이 2잖아요. 이 R 값을 아까 지수처럼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구할 수는 없고 로그가 주어졌으니 이 식이 나오면 바로 뭐 하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상용 로그를 취하겠다는 뜻은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5 로그 R은 로그 2 하고 계산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하세요 그랬으니까 5 로그 R은 나의 목적은 R이다 얘들아. 로그 2가 0.3 10분의 3이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5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로그 R은 50분의 3이 돼요. 잘 봐야 돼. 로그 R은 얼마냐면 100분의 6. 얘가 R 값을 구해야 되니까 0.06이 돼요. 됩니까? 됐다. 그래 놓고 위에 보니까 0.06이라는 값을 줬어요. 누구의? 로그 R이 0.06이야. R 자리에 누가 있나 봤더니 1.15가 있네요. 따라서 R이 얼마란 얘기냐면 따라서 R이 얼마다. 1.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R이라고 하는 거를 비율의 퍼센트를 하지 않았고 그냥 매주 R배를 곱한댔으니까 매주 뭘 한다고? 1.15배씩 인지도가 늘어난대요. 1.15배. 무슨 의미니?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한 배. 처음에 100%라고 하면 처음에 있었던 걸 100%하면 1.15배가 의미하는 건 115%가 된다는 거야. 매주. 100%, 115%. 매주 몇 퍼센트씩 늘어날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늘어나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 100%에서 115% 늘어났으면 15% 늘어난 거지. 따라서 1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이야. 저 R이 아니라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해놓고는 그냥 그 R 값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뭐 해보시고 그 다음에 83번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N개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한 개를 선택하는데 T초가 걸린대요. N개 있으면 한 개 선택하는데 T초가 걸린대요. 근데 한 개를 메뉴를 선택하는데 이런 관계식 있나 보다 한번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한 개의 메뉴 선택하는데 뭐였다고 하냐면 4초가 걸렸대. 위에 보면 한 개의 메뉴 선택 T초가 걸렸으니까 T가 4라는 소리야. T가 4다. T가 4다 그래서 T가 4. 그때 메뉴의 개수 메뉴가 N개라고 했으니까 N 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독해를 하면 T가 4일 때 N 구해라 그냥 이거야. 그럼 이런 식에다 갖다 넣으면 되지. 미지수 T에다 4를 넣으면 4는 2 더하기 3분의 1의 로그 2의 N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면 2 넘어가면 2죠. 그러면 3분의 1 로그 2의 N 플러스 1이고 3을 곱하면 6이죠. 그래서 로그 2의 N 플러스 1은 6이죠.
그래서 지수 바꾸면 n 플러스 1은 2의 6제곱, n 플러스 1은 2의 6제곱, 64니까 따라서 n 값은 63. 메뉴가 63개였다는 소리겠죠. 별거 아니죠? 예,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뭐 되어 있습니다. 자, 복리에 대한 연유율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시험 시간 내에 빨리 후딱 풀어야 되니까, 그쵸. 우리 뭐 적금이 아니니, 그치. 적금 같은 경우는 수열이죠. 아, 미안합니다. 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풀면 됩니다. 순간 착각했다. 자, 얘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100만 원 들어있는 연율이 R%. 연율이 R%라는 거는 매년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한다는 뜻이야. 그죠? 응? 얘들아? 연율이 R%다라고 하면 1년 지날 때마다 원래 원금 뭐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짧게 또 모르는 사람 있어서 설명해볼게. 원금을 A라고 하면 얘가 이게 이제 이자가 원금이 R%면 이자가 R%의 이자라며. 그죠? 근데 R% 이자를 곱하면은 얘는 R% A의 R%면 얼마냐면 100분의 R이 되는 거야. 100분의 R. A가 되는 100분의 R 곱하니까. 근데 얘는 이자만이야. 미안한데 이거 왜 이러냐? 근데 얘는 이거는 이자만이야. 원금이 A면은 100만 원이면 10% 주면 100분의 10. 100만 원에 100분의 10 곱하면 10만 원이 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자인 겁니다. 이자. 이자. 이자인 거야. 얘가. 그러면 내가 원금을 맡겼는데 이자만 주면 안 되니까 나한테 돌려줄 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야죠. 그래서 얘는 A랑 100분의 RA를 더한 게 그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금 원리 합계라고 하죠. 원리 합계. 네? 나중에 우리가 방학 때 했던 수열에서 한번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얘는 결국은 A를 묶어내면 이 식에서 공통인수인 A를 묶어내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얘가 A라는 원금이 있었을 때 R%의 이자를 준다 그러면 A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한다. 근데 그거를 1년마다 곱한다는 뜻이에요. 연이율이니까. 그럼 10년이 지나면 얘를 10번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게 100년이 되면 100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5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몇 년 후인지 모르니까 n년이라고 하면 n년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n년 후에는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보면 연율이 R%다라고 하면 딱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한다고? 매년 누구를 곱한다?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R을 매년 곱한다. 자, 가봅니다.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100만 원을 줬대요. 감사하죠. 근데 연율이 R%니까 이 100만 원을 매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한대요. R이라고 했으니까 20년 후 통장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 된대. 그럼 20년 후니까 방금 전 했네. 처음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연이율 R%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한다. 계속 얘기했지? 를 20년 후. n년 후에 여기가 n이니까 20년 후엔 20을 써주면 되겠죠. 이 금액이 이건데 얘가 얼마 이상? 200만 원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약분 100만 원, 200만 원 약분하면 여기 2만 남겠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풀면 됩니다. 뭐를? 1 플러스 100분의 R에 20제곱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면 돼. 이제 이거만 풀면 땡이야. 근데 단 로그 어쩌고저쩌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로그를 양옆에 상용로그를 취한다. 상용로그를 취했다는 건 무슨 뜻? 20 내릴게요. 상용로그를 취했다는 건 무슨 뜻?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계산합니다. 계산을 하면 R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20 여기 이쪽을 좀 지울게요. 이쪽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쪽은 시간째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20 어디야?
20에 야 이게 로그 계산인데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은 로그 2밖에 없어요. 0.3이니까 얘가 10분의 3이야. 이렇게 로그 2가 10분의 3이 됐죠?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22 밑으로 내려가니까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은 얼마? 얘는 200분의 3 이렇게 돼요. 응? 야 그래? 200분의 3? 얼마인가 봤더니 이 친구가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이 누구보다? 200분의 3이 1000분의 5 곱하면 1000분의 15야. 얘들아 1000분의 15. 1000분의 15면은 0. 1000이니까 소수점 내려가는데 0.015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응, 됐네. 됐어? 응, 됐네. 뭐 보이는 거 없는가? 응.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위에 보니까 로그 얼마가요? 로그 103이 얼마? 103이 2.015야. 이렇게 잘 안 주는데 에? 이렇게 잘 안 주죠? 왜? 보통은 로그하고 주는 수들은 여기 숫자가 이렇게 103처럼 크게 주지 않아. 얘는 우리 보고 조금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얘를 좀 바꿔주면 로그 103이면 로그 1.03 곱하기 100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로그 1.03 더하기 로그 100이니까 로그 1.03 더하기 2인데 이게 2.015 2 더하기 0.015 이렇게 돼요.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2가 지워지니까 따라서 로그 1.03이 얼마다? 0.015라는 거를 좀 캐치해내야 돼. 그러면 답은 여기가 0.015가 보이죠? 그게 0.015가 로그 1.03이니까 고쳐서 풀면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r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로그 1.03? 1 더하기 100분 사실 바로 쓰면 되는데 그쵸? 또 헷갈려봐요. 1.03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밑이 10인 상용로고니까 진수들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도 1 플러스 100분의 r은 1.03이 1 플러스 100분의 3이요. 그죠? 1.03 그죠? 1 지워지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구나. 그래서 얘는 100도 약분하니까 r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연이율 몇 퍼센트예요? 3% 이상일 때 20년 후에 통장의 금액이 2배 이상임을 기대할 수 있다. 연이율 3%. 그래서 R값은 최소값은 얼마냐면 3이죠. 3. 답은 3입니다. 3. 됐죠? 3. 자, 그 다음에 87번 보시면 그림은 멋진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저 지진의 발생에 해저 화산 폭발을 해제 뭐할때 뭐 그냥 쭉 읽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높이가 h가 뭔지 해일의 규모가 m 이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 뭐라고 했냐? 해일의 규모가 2 이하? 해일의 규모가 m인데 m이 2 이하일 때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m이 2 이하일 때 h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m이 뭐야? 이런 식이 하나 줬으니까 뭐 별거 없네. m 대신에 로그 m이 로그 8의 h나 대입을 해주면 로그 8의 h가 2 이하가 되는 h의 최대값. 뭐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풀면 되니까 로그 8의 h는 로그 8의 이 친구는 8의 얼마? 64.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2를 밑을 로그 8 이내로 바꾼다 그러면 옆에다 뭐 하라고 했죠? 로그 8에 8 갖다 붙이고 이 2를 이렇게 올리라고 그랬어요. 돼요? 로그 8에 8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로그 8의 8의 제곱 64가 된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h가 누구보다 밑이 8인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하죠? 64보다 작거나 같다. 는 말은 h가 이제 지진 해일의 높이인데 해일의 높이가 64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얼마다? 64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4m 답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기도 활용 문제를 좀 풀었는데 활용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정말 좀 숫자가 바뀌어도 잘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타다닥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넘기면 중단원 마무리에 대한 문제, 대단원 마무리에 대한 문제야. 여기는 한 번에 올리면 좀 양이 많으니까 조금 나눠서 조금 더 나눌게요. 자.